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대선이 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강지원 후보님 모시고 4번에 걸쳐서 정책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무소속 역시 강지원 캠프의 대변인으로 계신 윤영용 대변인을 모시고 무소속 캠프의 선거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지원 캠프의 윤영용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좀 개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예, 뭐 몇 가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방송 기획이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구성했던 작가 출신이고요. 작가셨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역사 소설 근초고 대왕이라는 네. 역사 소설을 5권짜리를 내 가지고 세상에 나왔는데 네. 이렇게 정치 현장에서 이렇게 대변인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요. 그러니까 소설가시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예. 근초고 대왕이라고 하는 예. 역사 소설. 얼마 전에 그 모 방송사에서 그 드라마로 나왔던 그 근초고 대왕 이야기죠. 예. 그 백제 13대 왕인데 가장 큰 정성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백제 이야기를 이렇게 찾던 과정에서 네. 그 최치원 선생님이라고 하는 고운 최치원 선생님의 이 삼국 사기에 써 있는 이 중국 당나라의 시중 국무총리한테 보낸 편집글의 안에 예. 백제에 대한 놀라운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백제가 강성했을 때 유, 연, 제, 노, 오, 월이라는 나라를 전부 다 장악해서 네. 두목 노릇을 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백제 유나라, 최전성기 때. 예, 유나라, 연나라, 노나라, 제나라 아무리 찾아도 한반도에 없었어요. 네. 이게 다 어디냐면 춘추 전국 시대에 네. 나오는 나라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나라들을 전부 다 이렇게 색을 한번 칠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지금도 중국에 가장 잘 사는 곳들이죠. 동해, 중국에서는 네. 동해라고 하는 비옥한 땅들을 네. 다 백제가 장악했다. 근초고왕 때. 근초고왕 때. 그리고 네. 일본을 가보면 네. 일본 서기나 자료 안에 일본의 국보에 나오는 칠지도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전부 다 누가 만들었냐면은 근초고 시대 때 근초고의 아들이 네. 일본 외왕 후에게 전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야마토라는 정권의 네. 시조로 예. 누가 나오냐면 일본 무존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그때는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이 없으니까 일본 태양을 근본으로 삼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명칭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 근초고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후지산을 정점으로 해서 서남방 일원이 전부 다 백제의 예. 이 담노라고 하는 네. 지배국이 되죠. 그러니까 백제가 지배했던 땅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한반도, 그 다음에 중국 동해안 전체 일원, 그 다음에 일본의 거의 뭐 지금으로 치면은 과반 이상이죠. 예. 거의 3분의 2 정도 되는 그 넓은 곳을 백제라는 곳이 다스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쓰게 된 배경이 제가 월드컵 유치 운동을 했었어요. 2002년도 월드컵을 가져오는 것을 이 시민운동을 1996년도 5월 달쯤에 했었는데 6월 달에 결정이 있었어요. 6월 1일쯤에. 예. 스위스 쭈리히에 피파 본부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제가 120만 장의 엽서를 모아가지고 네. 월드컵을 유치하는 것을 이제 피파에다 이벤트를 했었어요.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정몽준 씨가 월드컵을 가져왔다.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 120만 장을 만들어 줬던 그 국민들의 열망이 그때 대단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쭈리히에서요. 오스트리아 TV, 뭐 독일 TV, CNN 뭐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집행위원들이 일주일 동안 갇혀 있어요. 라보이 호텔에서. 그때 나온 얘기는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스위스가 한 660만 정도 되거든요. 지금이. 그러니까 600만 정도 되면 쭈리히가 60만 정도밖에 안 돼요. 120만 장의 엽서에 실물이 나타나니까
유럽 사람들이 그런 이벤트 좋아하잖아요. 네. 막 3시간, 4시간씩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방송에 저희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기획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카메라들이 인터뷰가 있었으니까 이런 목적으로 흔히 얘기하면 한국인의 월드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왔다. 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뉴스에 나왔으니까 집행위원들이 그것만 봤잖아요. 결정하는 날 그 라보이 호텔 야외 카페에 네. 제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집행위원들 중에서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후문 쪽에 가까운 분들하고 네. 이렇게 뭐 배지도 달라고 해서 주고 그럼 쿠키도 받아서 먹고 아벨란제가 거의 기절할 정도였죠. 일본 쪽에 기울어졌던 네. 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세요? 그 월드컵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결정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네. 그죠? 기억이 안 나시죠? 예. 투표했으면은 동률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 어디가 이겼을 것 같은데 예. 아벨란제가 너무 놀라가지고요. 예. 일본의 축구 협회장을 불러요. 예. 정문준 예. 한국 대한 축구 협회장은 그때 집행위원 중에 하나였으니까 네. 들어가 있었으니까 예. 오라고 해서 네. 투표를 안 하고 예.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공동 개최가 됐고요. 합의해서 하라. 네. 그래서 한일간에 제가 그때 근초고 대왕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새로운 뭔가가 새로운 시대가 온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 일본, 한국이 맨날 싸워요. 예. 특히 일본하고 한국은 심하게 싸웁니다. 네. 지금도 싸우죠. 독도, 영토 문제. 그렇죠. 예. 이런 시대가 아닌 네. 서로 같이 어울려서 잘 사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와야 된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한일 월드컵을 네. 공동 개최라는 것으로 하게 한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모델이 뭔가가 필요할 것이다. 네. 그러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더불어 잘 사는 시대를 만들었던 과거에 좋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 네. 좋은 지도자는 어디에 있을까? 이거를 찾다가 백제라는 곳에서 흔히 얘기하면 근초고 대왕이라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네. 왜? 지금 너요 중국에 가보시면 네. 백제현, 백제향, 백제성이 있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지금이 1400년대가 네, 지났는데 그러게요. 백제 망했으면 그 다음에 뭐 신라 향이 돼야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고려 아니면 조선 가야 네, 되는데 여전히 백제입니다. 어. 이유가 있겠죠. 예. 제 책 보시면 나옵니다. 아, 궁금합니다. 예. 예, 아, 궁금한데 그럼 500원 드려야 되나? 예. 이유가요. 네. 칼로 정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렇구나. 예. 이제 양자강에 태풍이 2번 치니까 네. 9천만 명이 이제 이재민이 발생해요. 이게 언제냐면 2009년도 얘기입니다. 그러면 1400년 전에는 태풍이 쳤을 것 같습니까? 안 쳤을 것 같습니까? 그때도 쳤겠죠. 쳤겠죠. 예. 그럴 때 근초고 대왕은 정복 활동을 시작합니다. 뭘로 정복을 하냐면 쌀로 정복합니다. 쌀로. 약으로 정복을 합니다. 어. 홍삼을 가져가고 인삼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백제 지역이요 굉장히 잘 살던 곳이에요. 문화적으로 뛰어났고 네. 왜 황금 같은 것이 하얀 황금이 뭐냐면 소금입니다. 네. 소금 많이 나는 곳. 전남 지역. 예, 예. 서해안 신안 그쪽. 다 백제 땅입니다. 예. 예. 쌀 많이 나는 곳. 또뭐 대충 호남 하얀 평양. 것들 예. 많이 나죠. 인삼 많이 나는 것도 대충 예. 그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긴 또 금산 뭐 이런 데. 예, 그리 갑니다. 예. 그래서 쌀과 약재, 소금을 가지고 수해병이 나면 이 소금이 약이에요. 면역성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정복을 해요. 성을 쌓아라. 그럼 백제의 성을 쌓고 마을을 뚝방을 넘치는 것 그 이상으로 성을 쌓으면 그 성에서 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만들었으니까 네. 만약에 칼로 왼수가 됐으면 예. 백제 정권이 끝났으면 이름을 바꿨겠죠. 그렇죠. 예. 근데 마음으로 진짜 백제 백성이 됐으니까 그 마을 이름이 여전히 백제현이고 네. 여전히 백제향이고 네. 백제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지도자가 이번 시대에는 나와야 된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렇게 캠프에 예. 관련이 되게 됐죠. 아, 그렇구나. 예. 자연스럽게 또 캠프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렇죠. 아, 지금 그러면 강지원 후보 캠프에 합류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그러한 지도자에 대한 갈증 뭐 이런 게 예, 있으셨어요? 그것도 예. 하나 있어서 예. 사실은 이제 제가 이 2012년 총선이랑 대선 관련해서 전망 같은 거를 국회에서 발표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이러브 태권도 운동본부라고 해서
이제 올림픽에서 태권도를 지키는 시민운동을 제가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하고 있고 아이고, 거기에 이제 다양한 시민 활동을 많이 하시네요. 친구 지킴이라는 프렌즈가드 그 상임 대표가 강지원 변호사님이세요. 아 그렇구나. 그런 연이 있어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예. 참 인연이 깊다라는 건 이 우리가 백제 그러면 나라 이름이 백제라고 알잖아요. 예. 근데 이 삼국 유사에 보면은 그 마한 편에 이제 온조 십제라는 게 나와요. 비류 백제잖아요. 네. 온조 십제. 그러면 백제가 이름이 아닐 수가 있겠죠. 그 일백백자를 그 써서 하나는 열십자예요. 그러네. 예. 제가 나라 이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대륙 백제의 본거지는 제나라가 있던 제수가 흐르던 곳이에요. 네. 그래서 제나라 노나라 인근에 보면은 백제 양식의 이 한옥들이 있습니다. 네. 성들이 있어요. 어. 곡부라고 해가지고 예. 공자가 태어났던 곳의 성도 중국 양식이 아니라 백제 양식의 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나라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 꿈이 뭐예요? 일백제, 열제, 고려, 높을려, 새로울라. 그러니까 다 나라 꿈이 이름이 뭐죠? 한 글자씩. 예. 그래서 유나라, 연나라, 제나라, 노나라 아. 한자에 보면 그래서 삼국사기에도 네. 어떻게 돼 있냐면 네. 려제가 강했을 때 유연제노를 다 장악했다. 그러네. 여제로 네, 써 여제로 있어요. 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제나라에 예. 이를 만들어서 800년에 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주나라가 800년을 봉건제 국가를 완성합니다. 네. 이 주문왕 서백창을이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70년 동안 낚시를 했대요. 그 유명한 강태공이죠. 예. 강태공이 낚시를 하다가 서백창 주나라 문왕인데 나중에 만나서 주나라에 기틀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라 이제 왕을 하사받아서 제나라를 세워서 네. 800년에 나라를 만드는데 그 강태공의 강씨를 보시면 예. 강지원의 강씨. 그렇구나.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그렇군요. 예. 강태공의 강과 강지원의 강이 똑같다. 예. 참 대단한 인연이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렇게 강지원이라는 이름을 보니까 이게 오래 돌아갔네요. 네, 1400년 돌았어요. 이렇게. 강지원을 보니까 지혜지자에 뭘 원자예요. 어. 본인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당신은 싫어했대요. 이름이? 이름을 져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하고 뭐냐. 지원이니까. 네, 예. 지혜지자에 뭘 원자예요. 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먼 곳까지 보는 지혜더라. 이야. 그잖아요. 해석이 완전히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 달라지네. 그러니까 예. 이 양반이 공약을 꺼내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예. 저도 이제 선거운동이나 이런 것들 글을 쓰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접하게 됐고 정치인들도 많이 알았는데 이 양반이 지혜가 남달라요. 그게 뭐냐면은 근원적인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제일 생각하면은 우리가 말하기는 정말 쉽지만 행하기 어려운 게 솔선수범이에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정치인 하면은 뭐의 대상입니까? 뭐 약간 경멸, 욕먹고 그런 비난의 대상이죠. 비난의 대상이고 그렇죠. 네. 정치인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이요 거의 없어요.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사실 너무 심하죠. 심하고 사실 그리고 양당 체제가 고착화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쪽에서 존경받으면 이쪽에서는 왼수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쪽에서 존경받으면 이쪽에서 왼수가 돼 있어요. 왼수 아니더라도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예.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참 문제잖아요. 네, 대결적, 적대적인 구도죠. 예. 이런 시대에 존경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하나 있었으면이라는 생각이 제가 소설을 썼던 이유고 똑같이 얘기하면 지금 이런 캠프에서 일하는 이유예요. 네. 존경받는다라는 건요. 말하고 행동이 일치돼야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향점하고 그가 하고 있는 방식, 정치적 행위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일 힘든 게 우리 캠프라는 곳이 무소속이잖아요. 예. 아까 무소속 선거 이야기니까 예. 뒤에까지 막 가버리는데 아이고, 하여간 괜찮습니다. 이 뭐 무소속 자연스럽게. 예, 캠프로서 예.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네. 사실은 존경받을 수 있는 정치인 강지원이냐 아니냐를 구별지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뭐 말은 또 정치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운동 방식이 기존에 하는 것과 동일해지면 안 예, 되죠. 차별성이 없어버리니까. 거기에다가 이 예. 양반이 예. 한국 최초의 매니페스토 발음도 힘들어요. 예. 정책 중심 선거를 예. 기치로 내걸고 나왔어요. 그렇죠. 네. 매니페스토 운동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네. 생각을 해서 정치판은 직접 한번 해보겠다. 흙탕물 정치판을 청소하러 왔다. 예. 근데 청소하는 사람이 어질러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지르지 않고 선거를 해야 되는 그 모범을 보이는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해보시니까 지금. 예. 아, 제일 쉽게 얘기하면요. 예. 가능성 제로에 도전하고 있다. 가능성 제로.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예. 하라고 해 있는 것이 대부분 불법적 상황이다. 그다음에- 하라고 해 있는 게 불법적 아, 사항이에요? 예, TV 토론 대표적으로 저희 좀 이따 얘기 예예예. 뭐 하려고 했었는데. 예. 뭐 하시죠. TV 토론에 이제 초청 대상 후보가 있고 비초청 대상 후보가 있습니다. 초청 대상 후보에 이제 흔히 얘기하면 여론 이제 유력 정당들 네. 일단 뭐 3% 이상 예. 지지율 듣고 5명 이상이 예. 있어서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이정희 후보는 되죠. 되죠. 그다음에 네. 다항에 82조 사항 다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여론조사 네. 한 달간 선거 개시일 한 달 전 이 언론사에서 조사한 것들의 평균 지지율이 예. 5% 이상. 그러면은 그럴 듯하잖아요. 맞죠? 뭐 5% 기준 정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전에 등록 안 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겠다. 예. 등록 안 한 사람 해당 안 되죠. 네. 30일 동안 열심히 안철수 후보가 20몇 프로 다 차지했었어요. 예, 예. 선거 개시일 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여론조사 조사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조사를 가지고 지지율을 가이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느냐? 위헌법이죠. 위헌이죠. 좀 어렵네요. 예. 네. 하여튼 뭐가 하여튼 좀 어려운 것 매 같아요. 선거 때마다 이 조항은 예. 이 출마자들의 출마의 이 자유에 대한 제한적 조건이 돼버리죠. 한 달 그 여론조사가 사실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더구나 사실? 예. 응답률이 10% 20%가 안 돼요. 예. 나머지 80% 90%가 침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더 중요한 거냐? 뭐 일종 표본 조사라고 해서 한 1,000명 뽑았고 뭐 500명 뽑아가지고 1000명 뭐 이렇게 하는데 더 중요한 건요. 예. 뭘 알렸어야죠. 무슨 얘기냐면 한 달 동안에 예. 정책이건 공약이건 홍보를 하고서 여론조사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이름 갖고 뽑아요. 뭐 홍보를 할 수, 그러니까 무소속이나 정당 베이스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 제대로 되면 그리고 그 기간이 어떤 거냐면요. 예비 후보로 등록해야만이 제한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사전 선거 운동 금지 기간입니다. 사전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여론조사를 하냐 이거.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으면은 여론조사의 대상에 아예 끌 자체가 안 수가 되죠. 없다. 예. 그럼 초청 대상도 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면 TV 토론 자체에 나갈 수도 없고 네. 결국은 제한된 거죠 전부 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군소 후보는 또 따로 모아서 그것 자체가 낙인 찍기죠. 일종의 1부 리그, 2부 리그 뭐 네, 이렇게 마이너리그로 예. 전락시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런 제한을 왜 하냐 이거죠. 선거법에서.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하잖아요. 네. 민주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자유와 평등 아닙니까? 그렇죠. 예. 평등적이지 않고 차별적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 강지원 후보께서는 거부를 했죠. 네. 왜? 매니페스토의 핵심이 그러한 유권자와 후보자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이 선거가 네. 가장 공정하고 예.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리고 그것이 보다 발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매니페스토의 한 축인데 그렇죠. 그거를 허물을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야, 선거법 이상의 모범 선거를 하시는군요.
선거법 이상. 예, 선거법으로 제한되어 있으면 그 법 내에서 뭐를 해야 되는데 예. 이분은 가치가 뭐냐면은 매니페스토예요. 정책 선거라는 어떤 모범적 답안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답안에 자기가 벗어날 수는 없다. 그걸 솔선수범 모범을 보여야겠다. 예. 이게 아주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캠프에서는 뭘 좀 하자고 하면 본인이 딱 생각해서 그건 해야 선거법에서도 됩니다라고 네. 그러면. 근데 그 선거법이 사실은 이렇게 나와요. 더구나 또 법률가니까 법을 잘 아시니까. 아주 그런 면에서 참모들이 좀 힘드시겠는데.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익숙해지니까 예.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네.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 개인적 욕심? 그건 아니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의 근본적인 병들, 잘못된 것들을 치유하는 것은 하고 싶어 하세요. 네. 그거 하고 대통령이 돼서 어떤 권한을 누리겠다. 이건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이 욕심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욕심이냐면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병든 곳을 치유하는 근원적 내용을 네. 그런 정책을 실행시키고 싶다라는 욕심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 향유를 하겠다 이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을 누리거나 뭐 예. 그렇게 권력 지향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는 별로 거의 없고. 손도 못 째요. 근데 네. 이제 대통령에 주어진 어떤 헌법적 권한을 예. 좀 제대로 발휘해서 나라를 좀 바르게 해보겠다는 의지는 강하고 그래서 나오셨다. 뭐. 그 권한에 대한 발휘도 네. 좀 약간 다른 게 음.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모범적이다라는 모범을 보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권한을 세게 발휘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여당, 야당 요 개념을 좀 없애서 1, 2, 3, 4당 쭉 있으면 정치권을 싸움박질만 하지 않게 네. 화해시키고 화합하고 토론으로 나와서 그 토론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의견을 만들어내고 네. 이 의견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길로 가게끔 하는 네. 이런 모범을 그런 정형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게 네. 강지원 후보의 가장 큰 이번 선거에 대한 출마 의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게 진짜 큰 욕심인 것 같아요. 그 지금 그래서 이제 캠프 선거 얘기 좀 구체적으로 좀 예. 하나 좀 말씀드려 보면은 그래서 지금 선거를 지금 한참 지금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후보들 막 돌아다니죠. 지금 어떤 방식으로 선거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 본인이 아까 말씀하셨듯이요. 네. 이 우리가 이 부분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선거 운동에 대해서 강지원식 선거 운동, 강지원 강지원 스타일 선거 운동에 설명할 수 있어요.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강지원 스타일. 예. 예. 핵심이요. 네. 부정부패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라고 제가 묻습니다. 음. 대통령 측근들, 실세들, 가족들, 비리들이 대부분 대선 자금에서부터 시작하죠. 네. 대선 때 돈 엄청나게 써야 되니까. 줄 많이 쓴것 세우기, 같더라고요. 예. 조직 선거 해야죠. 네. 저희 그 유세차 하나 쓰려고 그러면 한 50억에서 100억 그냥 딱 깨집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예, 전국적으로 커버하려면. 네. 예. 그다음에 현수막 대충해도 몇십억 딱 예. 들어가고. 자, 이런 돈들 말고 예. 조직에다가 돈 봉투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돈 봉투 한 번 돌리려고 그러면 얼마 들겠습니까? 돈 봉투를 지금도 돌릴 수가 있나요? 선거대책위원회에 예. 각종 임명장 주면 네. 활동비라는 걸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선거대책위원 서부터 뭐다 줘야죠. 그 활동비 그러니까 쪽으로. 국고에서도 맞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고로도 국가에서 네, 양당에 줘요. 네, 정당에다가 국회의원들 또 주지 않습니까? 지금 세비 받았죠? 국회의원도 세비 받아서 국회 일을 합니까? 선거 일을 합니까? 그 선거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네. 국회의원 세비 받아서 선거 일 뛰죠. 어. 국민 혈세 받아서 당 후보 비서실장 하는 거 아닙니까? 수행실장 하고 있고. 그렇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뭐 지금으로서 돈 위법이라고 그렇게 쓰고 볼수 있죠. 예, 뭐 어쨌든 법에서 보장한 대로 가는 네. 거니까. 예. 나라 일을 안 해서 문제죠. 네, 그렇죠. 예산안도 통과 못 시켰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데 그 말단에서는 또 자기 조직을 움직여야 되니까 자기 돈 쓸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 20만, 40만, 100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거 끝났습니다. 자기가 투자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역대 대통령들 주변에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낙하산 탔죠. 뭐 낙하산뿐만 아니라 측근 비리가 거의 뭐 대부분 예외 없이 다 다 일어났던 터졌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걷죠. 헌금도 걷었고 열심히 했죠. 부정부패 왜 욕합니까? 선거 때 그러한 선거를 했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뭐 선거 때 빚을 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조직 선거를 했으니까 조직에 빚이 있죠. 자리 마련해 줘야죠. 예. 돈 받았으니까 돈 갚아야 되니까 대선 자금에 관련돼 있는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예. 이런 선거 하는 거는 음. 정책 중심의 매니페스토 정신에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뭐, 맞을 수가 뭐 당연히 뭐 안 맞다고 봐야 되겠죠.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싸이의 노래를 보시면 거대한 텔레비전에 가서 공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방송 안 했잖아요. 홍보 활동 덜 하고 뭐 하고 싸이가 뮤직비디오 하나는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정성을 다해서. 그다음에 노래도 그 정도면 잘한 것 같아요. 네. 음악도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뭐 했습니까? 유튜브에 띄웠죠 뭐. 네, 네. 그리고 국민이 알아줬죠. 네. 국민만 알아줬습니까? 전 세계인이 알아줬죠. 네. 그래서 이제 8억 명이다. 알려졌죠. 네. 거기에 보면 공식이 하나 등장하지 전혀 이상한 공식이 하나 등장해 버립니다. 기존의 공식하고 틀려집니다. 유세차, 뭐 현수막 이런 거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국민이 알아줄 수 있을 것 같은. 네. 어떤 생각이냐면 텔레비전 가가지고 뉴스에 맨날 나오는 그리고 막 비방, 욕설, 막 흑색선전 이런 선거 안 해도 저한테 강지원 후보께서 항상 하잖아요. 다른 대변인들 남 비방, 흑색선전, 인신공격 하는데 할 생각하지 마. 해요. 그래서 전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고도 그렇게 안 하고도 방송 그런 거 안 하고도 강지원 변호사님이요. 예. 혹시 아실지 양심냉장고를 이경규 네, 씨랑 이경규 씨랑 오래 했던 했었어요. 거. 예, 일일 예. 힐링 캠프에 유력 후보들 다 나왔었어요. 예. 강지원 후보가 이렇게 연락해서 그동안 이 잘 쌓아온 게 있는데 알고 힐링 캠프 이거 나갈 수 없었겠습니까? 한번 나갔으면 인지도가 인지도 확 올라갔을 텐데 예.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나가십시오. 예. 그런 거 안 해. 어. 왜? 이미지 선거니까. 이미지 선거라서. 그래서 이분의 선거는 지금까지 뭐가 중심이면 정책 중심입니다. 네. 그래서 강지원의 정책 콘서트라는 것을 지금까지 60회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본인이 직접 네. 자기의 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십니까? 캠프 1층에서 하고요. 네. 아니면은 그런 설명이 가능한 주요 곳, 뭐 국회에서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정책을 설명하는데 네. 다만 이제 그것을 알리는데 방송에다가 말씀드리듯이 거대한 돈을 주고서 홍보를 하지 못하고 대신 이제 인터넷으로 네.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 확산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지지율이 사실은 계속 그 양강 구도가 되다 보니까 두 사람 지지율만 계속 나오는데 제가 그래도 딴 데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한 4분 비교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예. 보니까 어제 제가 잠시 3위? 봤나? 3위 하셨던데요. 예, 예, 예. 예, 오히려 그 이정희 후보보다 더 앞서는 그 득표율을 그래도 아직 1%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캠프 요원이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20명. 예. 야, 20명 이정희 후보의 당 뭐 조직력에 비하면 한 뭐 10분의 1은커녕 한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20분의 1, 예, 상당히 뭐. 다른 데는 한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될 거고. 그렇죠. 예. 그거에 비하면 이제 사실은요. 네. 굉장히 이렇게 혼내시는 전화가 많이 와요. 뭐냐면 캠프로 전화. 예, 캠프로 전화하셔가지고 예. 왜 텔레비전 지상파에도 안 나오고 그 선거운동을 왜 안 하느냐. 안 하냐?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하는데 안 한다고. 예, 사실은 안 다뤄주니까. 왜냐면은 예. 다른 파트는 공모 파트만 뭐 50명, 100명이 넘어서 그렇죠. 예. 거의 기자들을 1대1 마크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절대 못하게 해요.
언론에 뭐 로비도 못하게 하고 관련도 못하게 하세요. 뭐 할 사람도 없겠지만 네. 할 돈도 없고 예. 그리고 또 뭐 그런 돈으로 선거를 하실 생각이 없어요. 김영란 그 예, 권익위원장님이셨잖아요. 그 이제 대법관을 그만두셨을 때 로펌에서 스카우트 비용이 한 100억 정도 됐다라는 기사가 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후보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저 검찰 출신이고 이렇게 판사 출신이신데 예. 대법관 출신이신데 이 펀드를 좀 세게 하셔서 이 둘이서 로펌을 나중에 네. 하시면 뭐 이 스카우트 비용만 100억이라는데 그랬더니요. 네. 그게 다 나중에 보면 부채야. 음. 돈 선거 부채 아니냐. 네, 네. 그리고 그거 같으면 나중에 어떤 대통령이 못 되냐면 모범적인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네. 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어떠한 것을 크게 네. 뭐 홍보를 언론에다가 크게 광고를 세게 한다. 네. 이것조차도 본인의 생각에서는 아니다. 그리고 믿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뭐냐면 싸이의 강남 스타일처럼 이러한 진정성이 시간이 문제지 네. 국민에게 알려진다면 네. 그 효과는 반드시 나타난다. 그 네. 진심은. 예. 그 진실은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고 그것을 이길 힘은 없다. 네. 그리고 그것을 여전히 이 환갑을 넘기신 그 네. 나이에도 그 순수성을 가지고 믿고 전진하고 계세요. 네. 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여전히 하고 계시고 네. 단 한 번 흐트러짐 없이 가고 있어요. 놀라워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존경스럽다. 네. 그거는 그리고 캠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 뭐라고 할까 그런 양반 하나를 네. 존경할 수 있는 후보를 앞에다 놓고 같이 선거운동을 한다는 건요. 네. 나름대로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어떤 면에서 즐겁냐면 요거를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저도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네. 강지원 후보를 이런 얘기하면은 표가 이렇게 있으니까 예. 이렇게 넘어오지 않을까. 네. 천만에 그냥 꼿꼿해요 그냥. 근데 너무 또 이렇게 정치가 꼿꼿하시면은 또 너무 원칙 중심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혹시나 유연성을 또 잃어버려서 또 어떤 그 화합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예. 이 외유내강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 양반 가지고 있는 특성이요. 네.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가령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국회의원 수 반으로 줄인다. 네. 줄인다고 본인은 공약을 합니다라고 해요. 네. 그러나 그거를 줄이려면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회에 보냈더니 국회에서 못 줄인다. 네. 우리 300명 그냥 가야겠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연성이 없으면 네. 무슨 소리야? 어떻게든 그렇지. 150명으로 줄여야지. 그렇지. 대한민국 사람도 그렇게 원하겠죠. 원칙대로. 강력한 대통령이니까. 원칙과 소신으로. 아니에요. 어, 그게 원칙과 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이 좀 다른 원칙을 갖고 계시군요. 예, 어떤 원칙이냐면 네. 그건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말은 2분의 1로 줄이는 거다. 대통령은 제안을 그거를 한다. 입법 제안을 할 수 있다. 제안했는데 국회에서 아니다 우리 300명이다. 그러면 300명 말을 들어야 되는 게 대통령이다. 그래야지 제왕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려와서 네. 겸손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원칙이 맞죠. 그렇군요. 예. 그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권한이 맞죠. 국회가 바로 국민의 대표자 아닙니까? 네.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300명 하자는데 대통령이 왜 그걸 거스려요?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된 어떤 각자의 권한이 있고 그런 그걸 선이 지켜야죠. 있으니까 그걸 지키자. 예, 그래서 이 양반이 얘기한 게 초당적 화합 정치가 네. 이게 강력하게 뭐를 두들겨 패고 뭐 이런 독재적 스타일이 아니라 네. 진짜 민주주의의 방식의 정치다. 전혀 다른 거예요.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책 선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각 캠프에서 많이들 가져가요. 탕평 인사 책도 가져가고 경제 활성화 같은 경우 다들 경제 민주화에 다 빠져 있을 때 네. 저희 캠프만 뭐 얘기했냐면 큰일 난다 이러면 네. 경제 불경기 아니냐. 네. 불경기에서 경제 활성화 없으면 안 된다. 예. 대기업 거 뺏어가지고 뭐 얼마나 잘 산다고 그러냐. 세계 시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 해봤자 순위 안에 몇 개나 있냐. 대기업은 더 열심히 잘하게끔 하고 네. 서민들 중소기업들을 국가가 올인해가지고 전부 다 지원하자. 네. 네. 홍익 경제 활성화, 예. 뭐 홍익 자본주의 이런 거 주장했어요. 예. 선거 불과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네. 경제 민주화만이 다가 아니다. 성장론도 나오기 시작했죠. 네. 누군가가 정책 선거 막 떠드니까 예. 정책이라고 어디 가서 아니 생전 먹지도 않던 떡볶이 갑자기 먹어야 되고 뭐죠 오뎅 이렇게 오뎅인가요? 그거 이렇게 꼬치 먹어야 되고 예. 시장 가서 압수하고 네. 연예인 뭐 하듯이 하다가 갑자기 정책 선거를 막 얘기하니까 거기 가서 또 공약을 막 해요. 네. 물론 그것도 마음에 좀 안 듭니다 저희는. 예. 왜? 대표적인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건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지방 분권을 다들 주장합니다. 네. 지방 재정 활성화도 얘기합니다. 이 국세나 뭐 이런 세금 문제를 조정해서 지방에게 좀 더 재정 자율권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역 개발을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돼서 지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끔 하겠다고 지자체에서 요구하고 이 각 후보 진영에서도 주장을 합니다. 네. 근데 보십시오. 유세를 가면 뭐 하겠습니다. 공약 만들겠습니다. 누가 주장합니까? 공약을. 대통령 후보가 하죠. 네. 그렇죠.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뭐 개발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합니다. 그럼 누가 하겠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하겠다는 겁니다. 네. 지방이 하겠다는 겁니까? 대통령이 하겠답니다. 중앙정부가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방 분권을 늘리겠다, 재정을 뭐 50%까지 가까이 뭐 해주겠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게 뻥 아니면 개발 지역 이렇게 개발시키겠습니다. 요게 뻥이든 둘 중에 하나는 뻥이죠. 네. 모순이죠.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이거를 국민이 몰라요. 이것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방 분권에 재정을 줘서 네. 지방에서 우리 지역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제대로 만드는 공약을 하게끔 돼 있죠. 지자체 단체장들이 왜 있습니까? 도지사 왜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다 해야죠. 네. 시정군수 왜 있습니까? 대통령이 다 해야죠. 근데 지금 후보들은 각 지방에 가서 시장 군수가 하는 공약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 보고 박수 치고 있죠. 네. 그러면서 또 지방 분권을 늘려달라, 지방 재정을 늘려달라, 언밸런스하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그렇게 해왔었으니까 관행이 대통령이 어쨌든 많은 권한을 갖고 사실 좌지우지했으니까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뭐 대통령이 그래도 힘 있는 대통령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그렇게 반응했던 소박하게 것 같아요. 그렇게 예. 하면 예. 그 얘기를 해야죠. 진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가 맞죠. 근데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자기가 속한 정당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게 바로 문제겠지. 초당적 화합 정치를 얘기하는 게 네. 지자체 단체장 대통령은 네. 자기 정파의 또는 정당의 지지를 받아서 네. 당선됐더라도 네. 대통령이 되면 예. 국가 원수 아닙니까? 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파 좌파 그럽니다. 네. 오른손 왼손이 있죠. 오른발 왼발이 있습니다. 걸어가려면 오른발도 가고 왼발도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 명령을 누가 내립니까? 머리죠. 네. 그래서 비슷해요. 이름도 대갈통. 그죠? 명령 하면은 줄여보시면 대통령이에요. 발이 갈 그러니까 네. 크게 일개음이고요. 네. 명이니까 네. 두 글자 딱 빼고면은 네. 대통령이 남아요. 네. 머리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객관적 입장이 돼야죠. 네. 오른쪽에도 치우치지 말고 왼쪽에도 치우치지 말고 네. 그래서 오른쪽의 의견도 받고 왼쪽의 의견도 받아서 그렇죠. 균형 있게 가자는 거죠. 미래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자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려면 오른쪽과 왼쪽의 균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초당적으로 좌파다 우파다 치우치지 말고 어느 한쪽에 대척점에 딱 서가지고 서로 왼수가 되지 말고 네. 이런 일이 있어요. 음. 초당적
그 화합 정치를 했던 사람이 조지 워싱턴이 네. 미국 초대 대통령이요. 양당 민주당 공화당의 중심적 역할을 무소속으로 2번이나 합니다. 네. 세 번째는 본인이 안 한다고 해서 그만둔 거예요. 네. 또 있어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우리나라가요. 법으로 만들어서 이런 환경을 만들었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그게 그건지를 몰라요. 네. 날치기가 굉장히 국회에서 성행했지 않습니까? 예. 여당의 국회의장이 마이크 잡고 날치기 빠바방 해가지고 통과시켜버리니까 화가 나니까 야당에서 막 난리가 쳐가지고 국회의장을 탈당을 시켜버립니다. 네, 그렇죠. 지금 네. 현재 국회의장이요. 당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없게 돼 있는 거죠. 예. 그죠? 예. 대통령은 당적 없으면 안 됩니까? 대통령 당적이 없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뭐 계속 없어졌던 지자체 것 같아요. 단체장도 없어지는 게 맞죠. 예. 왜?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게 핵심이에요. 권력 마지막 이번에는 좀 안 당적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네. 역대적으로 정권 끝에쯤 되면 야당에서 요구합니다. 대통령 그만 당적 버리세요. 여당에서 공평하게 야당에서도 요구하고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요구합니다. 그 선거 중립을 위해서 선거 요구하고, 중립을 위해서 요구하고 여당에서는 이제 잘 못했으니까 못했으니까 당신하고 예, 이미지 중첩 예. 안 되니까 빼져라. 네, 그러고. 꼬리 자르기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가 애초에 시작부터 그렇게 하고서 공평무사하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은 좀 진정성이 예. 인정이 될 텐데 꼭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되다 싸우면 말리고 예. 대통령이 나서서 말리고 그죠, 어른인데. 어른인데. 우리나라의 어른인데. 국가 원수니까 예.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요 대통령은 다른 공직에도 겸직 못하게 돼 있어요. 물론 당적은 다르지만 예. 어디에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음. 그러면 어디에 치우치지 말라고 하면서 당적이라고 하는 그리고 대통령 돼서 무슨 그동안 가지고 있던 협회나 단체의 장들 유지하는 거 봤습니까? 괜히 소리 날까봐 예. 뭐가 이제 특혜라도 줄까봐 이거 다 자르지 않습니까? 네. 안 하고 사퇴를 그렇죠. 합니다. 예. 당적은 왜 사퇴를 안 하는 겁니까? 뭐 그냥 힘 있는 야당 후보, 뭐 힘 있는 힘을 여당 후보, 뭐 이래야 된다. 이거. 힘을 가지고 있고 싶어서 국회가 나를 지지하는 거대 여당이 있어서 내가 힘으로 이거 해 그러면은 돌격 앞으로 그러면 돌격대가 쭉 다가가서 통과시켜 줘야 되니까 이 힘이 필요한 거죠.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해온 거죠, 관행적으로. 예. 그러니까 힘이 필요해서 그렇지. 그가 만약에 그 대통령이 만약에 국민을 정말 생각해서 네. 국민의 대표들이니까 다들 모여요. 음. 자, 1당 제1다수당 의견 이겁니까? 2당의 의견 이겁니까? 3당 의견 이겁니까? 자, 이거 합의를 봅시다. 그래도 대통령의 힘이 그래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 대표들이 안 듣겠습니까? 그래서 당정 협의를 다 같이 해라. 꼭 여당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야당, 다른 당도 해라. 그 다음에 내각을 구성할 때도 네. 보수 진영이 잘하는 일에는 보수 쪽을 맡기고 네. 진보 진영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진보 진영에도 맡겨라. 그다음에 후보 추천도 받아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당적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강지원 후보의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당적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들을수록 좀 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그 강지원 무소속 강지원 캠프의 윤영용 대변인과 지금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그 질문 주시고요. 한 분이 질문을 하셨네요. 저기 장0829님께서 개인정보 유출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선거 시즌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문자가 막 무차별적으로 막 날라들고 막 그래가지고 아마 이것 때문에 좀 피곤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도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 선거나 다른 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네이버 다음 이런 데에 이제 이메일 주소나 이런 것들이 개인들 통해서 많이들 들어옵니다. 네. 뭐 이런 분들한테 레터를 보내주세요 이런 것도 하고 또 알게 모르게 자기네들이 이제 명함을 돌리다 보니까 명함 안에 있던 게 누적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정도 선이냐 네. 아니면 그냥 정보가 아닌 극비 정보들이 돌아다니느냐 이 문제인데 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네. 법에 대한 집행력이 얼마만큼 강하냐인데 네. 대부분이 이제 이런 정보 유출뿐 아니라 네. 법적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이렇게 독점하고 있는 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법 집행을 독점하는데 독점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개인정보 유출도 법으로는 뭐 잘 돼 있는 편인데 예. 실제로 법은 잘 돼 있지만 뭐 실제로 뭐 별로 잘 집행을 안 하니까 있으나 그러니까 그거를 네. 잡아서 또는 문제가 돼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에서 시간 대비 뭐 이런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효율성이 왜 떨어지느냐 보니까 그런 집행에서의 독점적 지위들이 많더라. 소위 말하는 그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 공정거래법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검찰총장 요번에 이제 검찰청 이 권력 비리 문제도 대부분이 독점적 권력, 그 독점적 지위에서 발생해요.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에 대한 어떤 그 권한이 딱 이렇게 집중돼 있으니까 특별히 검찰이 나눠져 있죠.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를 수사할 데가 없어요.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줄 데가 없어요. 검찰을 수사하는 거는 내사가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게 검찰이. 사실을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스포츠에서도요 라이벌이 없이 성장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부패하기 쉽다라는 얘기가 돼버리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주요한 공약의 패턴이요. 권력을 나누는데 뭐 분권형 개헌서부터 얘기하는데 대통령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검찰이나 이런 특수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이것도 경쟁 체제로 만들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공수처라고 하죠. 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는 걸 만들고 중수부를 폐지하겠다. 공수처가 비리를 저지르면요. 그때 가서는 또 내사죠. 비리를 공수처가 저지르면은 그 다음에 누가 또 수사합니까? 중수부가 수사해야 되나요? 중수부는 없어졌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검찰청에는 대검찰청에는 중수부를 남겨놓고 존치시키고 중수부를 존치시키고 이 공수처 같은 최고검찰청을 하나 고위공직자만 수사할 수 있는 이런 수사처를 만들자. 그래서 검찰의 고위직들이 문제가 되면은 공수처에서 수사해버리고 거꾸로 여기가 문제가 되면 중수부에서 수사를 해서 여기도 비리를 못 저지르게 비리가 양쪽 다 노출되게끔 하자. 또 한 가지요. 행정부 감사를 누가 합니까? 감사원에서 하죠. 감사원은 어디 밑에 있습니까? 대통령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수반인 대통령 밑에 총리 옆에 감사원이 있어요. 또 국정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네,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하는데 견제 기능을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국회가 있으니까 감사원도 국회로 보내라. 감사원을 아예 국회로 보내라. 그러면은 1년 내내 상시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감사 시즌에만 몰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 수박 겉핥기 하지 말고 쇼하는 것처럼 감사원의 감사 기능을 국회로 넘겨서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백업을 전체를 하게끔 하고 문제 발생하면 바로 아까 얘기하듯이 비리처에서 검찰 수사, 뭐 공수처 수사 할 수 있게끔 하자. 다시 얘기하면은 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데에 권력을 경쟁 체제화 시킨다. 그 경쟁 체제가 바로 견제와 균형, 우리 사회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막는 방패막이 되죠. 그 몇 가지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감사원을 뭐 국회로 이관시키고 뭐 공수처를 좀 신설하면서 중수부도 남겨놓고 존치하고 뭐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그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선거 얘기 조금 더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제 미디어 관련돼 가지고 미디어 환경이 이제 군소 후보에게 상당히 불리하다. 그래서 뭐 강지원 후보가 아무리 이렇게 좋은 정책, 뭐 좋은 선거, 아주 모범적인 선거 운동을 해도 9시 뉴스에 단 1초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주요 일간지 보면은 뭐 전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거대한 장벽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언론이요. 언론이 바로 대한민국 선거와 정치를 욕하면서 사실은 망치는 근본적 개혁의 대상일 겁니다. 언론이. 근데 이 언론은 뭐 정부 소속도 아니고 헌법으로 뭐 규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언론이 뭡니까? 사실은 사기업이에요. 사기업이죠. 사기업인데 이 언론에서 뭘 하고 있냐면 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기죠. 네. 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이 언론이 네.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경마장에 있는 망아지 같은 순서대로 뭐 누가 1등하고 있으면 누가 2등하고 있으니까 경마식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유세 현장 가서 그림 보여주세요가 핵심입니다. 네. 찍을 거 사진 거리를 만들어요. 네. 이미지 선거를 누가 조장합니까? 기자들이 찍어야 되니까 네. 카메라가 돼야 되니까 네. 그림이 나와야죠. 음. 그림을요 미국에서 어떻게 보이고 있냐면 이번 오바마하고 롬니하고 선거할 네. 때 토론이죠. 그렇죠. 아니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국방 문제, 교육 문제 뭐 이런 중요 문제를 네. 언론에서요 방송에다가 앉혀놓고 그게 어디죠? 백지연의 끝장 토론이라는 예, 예. 프로그램처럼 예. 국방 문제 한 2시간 3시간 토론해 보십시오. 바닥까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 보이겠죠. 다 예. 보이겠죠? 예.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뭐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봐야 될 수도 있고 관심 있는 어쩌면 분들은 상당히 재밌어 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안철수하고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하고 이 토론회 할 때도 네. 18% 가까운 예, 관심이 많았죠. 예. 역대 대선 후보 시청률 조사해 보면요. 네. 30% 40% 나옵니다. 지금 어느 드라마가 30% 40% 합니까? 10%대 치기 힘들죠. 예. 그러면 재미없다라는 건 넌센스죠. 그러- 거짓말이네요. 그러네요. 예. 근데 왜 안 합니까? 재미없다는 편견이 있나요? 진짜 편견입니다. 제가 아이러브 태권도 운동할 때요. 네. 태권도 재미없다고 그랬어요, 다들. 네. 올림픽, 런던 올림픽 이전에. 네.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조정원 세계 태권도연맹 총재한테요. 네. 뭐라고 그랬냐면 착각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랬어요. 음. 총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양궁 재밌습니까? 경기장에서 보시면요, 활 잡았다 쐈다 그럼 픽 날아가서 딱 꽂혀버립니다.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방송으로 보니까요, 네. 활이 막 이렇게 네, 휘어가서 그렇지. 탁 바람 타고 가더니 탁 꽂힙니다 가운데. 나름대로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긴장감이 네. 막 늘죠. 현장에서 긴장감 하나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막 소란난 거예요. 태권도가 막 방방방방 이게 뛰기만 한대요. 네. 요번에 런던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카메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도 있고 네. 옆에도 있고 측면도 있고 바닥에도 나름대로 있었어요. 요번에 재밌었죠? 예. 왜? 발로 탁 치는데 슬로우 비디오로 탁 타고 닿았습니까? 안 닿았습니까? 다 보이고 막 발이 움직이고 그렇죠. 카메라를 그렇게 하니까 긴장감이 막 살아나서 재밌대요. 얼마 전 제가 KBS 모 간부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했어요. 제가 대놓고서 예. 태권도 재미없다고 얘기한 건 방송이 잘못한 겁니다. 네. 카메라 숫자만 늘려보세요. 고속 카메라 대보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맞으면 이렇게 찌그러지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태권도 정말 런던 올림픽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재밌어졌습니다. 네. 네. 정책 콘서트, 네. 후보자 간의 정책 토론, 네. 2시간, 3시간짜리요.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예. 이렇게 진짜 네. 저랑 같이 하듯이 땀을 흘려가면서 네. 막 공격하고 방어합니다. 그렇죠. 예. 자, 교통사고가 그게 과속입니까? 아닙니까? 과속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블랙박스에 찍힌 건 뭡니까?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은 거짓말, 논쟁 뭐 몇 가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재밌겠습니까? 안 재밌겠습니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마 뒤집어질 거요. 근데 그런 거는 안 하고 오히려 약간 기피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 안 네. 하냐면 눈치 네. 봐야 되니까 대통령 되면 네. 방송사 예산, 음. 방송사가 운영하고 있는 광고 집행 능력, 음. 정부 공익자금 다들 거기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언론사의 광고들 네. 지금 어떤 그 미디어 환경이 결국은 이런 선거 문화를 조장하는 조장하죠. 그런 게 조장하는 있다. 겁니다. 예. 예. 참 문제네요. 그러면서 돈 안 드는 선거 하려니 뭐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예. 돈 안 드는 선거에서 정당에다 돈을 줍니다. 아까 네. 국회의원 세비도 줬어요. 그 세비를 가지고 선거운동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요. 예. 책정된 예산 가지고 지면을 주면 돼요. 지면을. 지면을 사요. 그래가지고 공이 아, 면을 딱 방송사에다가. 잘라주고 아. 방송사는 시간을 사요. 언론사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신문사는 지면을 사고, 예. 네, 방송사는 그래가지고- 시간을 사고. 예, 지면에다가 자기의 공약 쫙 쓰십시오. 그 다음에 방송에다가는 찍어서 그대로 내주는 거예요. 선관위에서 하면은 좀 싸게 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 예산이면 차고도 남죠. 그러게요. 뭐하러 시끄럽게. 그리고 또 인쇄물도 음. 뭐하러 서울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배포해요.
선관위에서 만들면 광주 거는 광주에서 그렇지. 찍어가지고 광주 하면 택배비도 안 들고 지방 그 인쇄소도 좀 살고 먹고 살고 네, 괜찮겠는데. 그리고 네. 뭐 이게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뭐 필요해요. 원고만 미리 주어서 네. 그것도 한 2, 3개월쯤에 정책 먼저 주고 그렇지. 정책 읽는 걸 인터넷에 다 홍보하고 네. 그 홍보한 거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를 해서 네. 홍보를 다 한 다음에 네. 공탁금 왜 겁니까? 기탁금 받았으니까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홍보를 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정책 홍보를 다 한 다음에 여론조사해서 누가 나은가를 꺼내서 네. 그 다음에 단계별로 가면 되겠죠. 한 뭐 5명 이렇게 하나씩 몇 명씩 추려서 네. 이게 요즘에 맨날 하고 있어요 방송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죠. 예. 네. K-팝 스타 네. 뭐죠 MBC의 위대한 탄생 기회를 처음엔 좀 균등하게 다들 주면서 뭐 국민들이 선택을 하게 해서 지지율이 높은 순서대로 딱 쭉쭉 올릴 거 올라가서 아닙니까? 결선으로 올라가게끔. 그러면 맨날 중에 2명 3명 남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말 생방송을 하듯이 그거를 치열하게 정책 토론을 하면 정말 뭐 이렇게 유권자 대표들로 딱 앉아 있고 이렇게 예, 후보들끼리 후보들 막 이렇게 토론하고 그런 자 게 생각해 보시오. 문자로 딱 이렇게 보내서 보내고 지지율 방송할 나오고 때, 막 하니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재밌겠는데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네. 유권자가 선택을 해서 참여를 높이죠. 그렇죠. 그래서 맨날 중에 남는 사람들끼리 네. 경쟁을 하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네.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잘하지. 네. 제 앞전에 나간 후보는요. 이 후보는 이렇게 못생겼고요. 노래를 못하고요. 이런 인신공격 안 하잖아요. 네. 자기 노래만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정책 잘 설명하고 음. 이렇게 해야지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하고 네. 미래로 나갑니다. 위대한 뭐 아름다운 모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자기 얘기를 해서 정책 시간에 그런 것을 발표를 해놓으면 그래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예, 그래서 판단하고 거기서 남 욕하면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대가락 떨어뜨리겠죠. 그렇죠. 후보 입으로. 네. 정당하지 않은 비방은 뭐 대번 알아보시겠죠. 그렇게 사실은요. 미국 대통령 선거들을 자세히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들 가요. 그게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전들이 벌어져가지고 광고하고 뭐 예, 이제 또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스피치 네. 연설 중심의 이 정책을 연설하고 정책을 홍보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정말 그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예, 예. 이제 정말 정책 선거는 또 미디어의 역할이 정말 크다. 그런 예.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시간이 어느덧 다 됐네요. 아, 예.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무소속이라고 하는 한계가 사실 있는데 또 가능성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무소속의 가능성 뭐 이런 말씀 좀 해주시면서 예.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국민 여러분께서 무소속이라고 이제 그렇게 버리지 마시고 소신 투표하신 만큼이 우리나라 정치를 바꾸는 계기가 된다. 그 소신이 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 바뀌면 싸이의 이 강남 스타일처럼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의 대세가 되고 세계의 대세가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진짜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좀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존경할 만한 대통령은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그 다음에 이런 정치판에 와서 어떻게 선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언행이 일치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의 정책이 우리 사회의 병든 곳의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좀 큰 정책인지를 봐주십사 하고요. 네. 12월 19일 이후로 생각해 보십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유력한 어떤 한쪽에 치우친 후보들의 나라가 되면 얼마나 다시 싸움박질에 우리가 슬퍼하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까? 무소속 강지원 이 양반이 갖고 있는 삶을 봐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성장과 번영과 평화의 대한민국으로 바꿀 근초고대왕 같은 리더는 누굴까? 한번 국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미디어에 그 소외되신 분들, 이분들도 굉장히 좋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번 비교하시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이번 대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윤영용 대변인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